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로입니다. 자, 오늘도 찾아온 최악의 연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5시 금요일 제가 보이나? 금요일 5시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광명에서부터 매번 하던 대로 구로 디지털 거치고 신림, 서울대 입구, 방배, 교대, 강남, 그리고 잠실까지 약 한 20km, 26km 정도 주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내비게이션 시간상으로는 1시간 45분 정도, 이렇게 1시간 4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2시간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도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QM6 LPG 차량, 과연 SUV 최초의 LPG 차량, 뭐 굳이 따지면 그렇게 최초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 현재 판매 중인 SUV 중에 LPG 차량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LPG가 막히는 강남 퇴근길에서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연비 효율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차량은 제가 앞서 했던 차량들이 코나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아우디 Q7인데 사실 딱 이 차량 비교하려 그러면 산타페 디젤이랑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 리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가솔린 2.0 차량이었던 아우디 Q7과 좀 연비를 비교하면서 2.0 뭐 크기, 차량 크기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우디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잠실까지 6.4km라는 연비를 보여줬는데 과연 LPG 차량은 얼마나 좋은 연비를 보여줄지 한번 같이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연비를 전체적으로 리셋을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경기도 광명부터 잠실까지 2호선 라인으로 얼마나 갈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행을 약 한 10분 정도 했나? 네, 딱 10분 정도 주행을 했어요. 10분 주행을 했고 한 4.8km 정도, 한 5km 정도 조금 안 되게 주행을 했는데 평균 연비가 안 올라. 이거 4.6? 평균 연비가 4.6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야,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가서 강남역에서 막히면 도대체 이거 연비가 몇이 나올지가 지금 되게 궁금한데요. 사실 LPG 차량 같은 경우를 그닥 그렇게 뭐 리뷰할 일이 딱히 없고요. 새로 출시되는 LPG 차량도 많이 없고, 그리고 뭐 수입 차량 중에서도 LPG 차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LPG 차량으로 이렇게 도심 주행을 잘 안 해 본 건 사실인데 이렇게까지 연비가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길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여태껏 지금 4번째 연비 리뷰를 하는데 가장 안 막히는, 생각보다 가장 좀 쉽게 온 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도 평균 연비는 4.7km라는 별로 좋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주행하면서 연비가 오를지 아니면 연비가 더 떨어질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연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 연비는 4.9km, 6.1km 주행을 했고요. 4.9km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우디 Q7이 똑같은 주행거리에 주행 시간도 거의 뭐 비슷한 한 3분 빨리 왔어요. 그래도 아우디 Q7 할 때보다는 3분 빨리 왔는데 아우디 Q7이 2048
10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그거보다는 좀 더 가벼운 몸무게지만 아우디 Q7 가솔린 같은 경우 연비가 6.7kg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지금 QM6 LP 차량은 4.8이라는 생각보다 좋지 않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LPG 차량이 그렇게 연비가 좋은 차량은 아닙니다. 그냥 연료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점인데요. 사실 이렇게 연비 막히는 도로에서 이런 연비를 보여준다면 사실 굳이 LPG 차량을 사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또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연비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지금의 산타페 디젤이나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스포티지 디젤 이런 차량들이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QM6 차량에 대해서 주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주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QM6 차량 같은 경우에 가속성은 SM6 LP 차량보다는 좀 더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SM6 LP 차량을 처음에 제가 탔을 때 이거는 왜 이렇게 차가 안 나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량인데 그 반면에 QM6 LP 차량은 생각보다 괜찮네? QM6 가솔린 차량과 크게 이질감이 없네? 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저는 가속성이나 전체적인 거는 다 좋은데 이 스티어링에 대한 이 뭔가의 이질감? 그러니까 옛날 초기형 MDPS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은 렉 타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티어링이 뭔가 제자리에서 좀 뻑뻑한 느낌? 굉장히 좀 뻑뻑한 느낌이랄까, 스포티한 차량들이 좀 하드한, 일부러 이 출력이 높기 때문에 하드한 느낌을 주는 거와 이 뻑뻑한 느낌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드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아주 미세한 각도에서 이렇게 탁탁 칠 때 이 뻑뻑한 느낌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고요. 일단 가속성능은 솔직히 LPG 차량이기 때문에 가솔린 차량보다 출력적인 부분은 실제 체감적인 부분은 조금 더 낫다라는 점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젤에 대한 이 2.0 디젤의 토크감을 따라오기는 조금 힘들고요. 전체적으로 디젤 차량보다 좀 더 조용하고 그리고 연료 효율이 좋은 LPG 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이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막히는 도로에서 도심 주행에서 이런 기능들은 참 괜찮았다라는 부분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QM6에 대해서 실내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게요. 어차피 지금 신호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많이 막히고 있네요. 자, 일단은 앰비언트 라이트는 QM6의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일단 여기서 색깔을 총 5가지 색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좋아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SM6 같은 경우는 S센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바꿀 수 있고 계기판의 디자인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사실 QM6는 QM6 LP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앰비언트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또 이상하게 프랑스 차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 차에는 조금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시트입니다. 시트는 다 있겠지. 시트 중에 이 마사지 시트가 있거든요. 마사지 시트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마사지 시트가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누군가 이렇게 좀 에어로 이렇게 좀 밀어주는 느낌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히는 길에서 이런 마사지 시트로 이제 등을 꾹꾹 눌러주는 듯한 느낌은 꽤 괜찮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제가 프랑스 차라고 했는데 일단 르노 자체가 일단 프랑스 기업이고, 그리고 이런 마사지 시트가 열선 시트는 없는데 마사지 시트 기능은 들어가는 푸조 브랜드도 프랑스 차량이고, 그리고 시트로엥은 어차피 뭐 푸조랑 같은 회사긴 하지만 또 푸조, 시트로엥, 르노 이 차량들의 좀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자동차 기능이 바로 마사지 시트 기능이라고 좀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르노만의 매력 포인트가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이 차량 가격에 대비 꽤 강렬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뭐 주행 보조는 뭐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르노 차량 주행하면서 저게 켜졌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끄고 다녀요. 왜냐면 오히려 저 자동 긴급 제동 때문에 오히려 뒷차량과 더 사고 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저는 꺼놓고 다니고요. 그리고 르노 최신 차량들의 가장 재밌는 점은 바로 드라이빙 에코2 기능입니다. 이렇게 나의 운전에 이 점수를 매겨요. 집까지 게 뭐라고, 이 존만한 것이 이 집까지 게 뭐라고 저한테 83점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속 효율이나 예측 운전, 이런 뭐 브레이킹이나 악셀레이터를 훅 밟냐 아니냐, 이 급가속적인 부분으로 이제 총 점수를 매기고요. 그리고 절약 주행 거리는 좀 연비 주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내가 몇 킬로를 아꼈다 라는 이런 좀 약간 뿌듯함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이런 그래프적인 부분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코 코칭이라 그래서 딱히 뭐 너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럼 뭐 이런 타이어 공기압을 잘 봐라,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가속적인 부분, 뭐 불필요한 가속과 제동을 피하세요. 뭐 제가 가속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급가속이 너무 많다 그러면 급가속을 뭐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뜨고요. 그리고 예측 운전은 당신은 탄력 주행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한 저는 탄력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연비는 지금 어디 갔어? 연비는 4.6km 나오고 있습니다. 탄력 주행을 했는데 탄력 주행을 잘하고 에코 모드 83점을 받은 제가 연비가 4.6km라는 거는 이 차량의 연비가 그렇게 좋다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아우디 Q7을 탔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시트였습니다. 시트에서 이런 통풍 시트가 빠져 있었는데, 사실 뭐 요즘 뭐 국산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통풍 시트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QM6 차량에서는 딱히 아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어쨌든 뭐 통풍 시트가 있어서 좋다라는 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네, 방금 전에 뭐 앞차 끼어드는 차가 있어가지고 잠깐 딴짓거리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차량에 대한 느낌은 만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딱히 뭐 불편한 점이나 뭐 이런 부분은 없는데, 뭐 불편한 점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불편한 점을 찾아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애플 카플레이, 제가 애플 카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애플 카플레이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르노 같은 경우는 S링크라는 이 세로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세로형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카플레이나 구글 오토플레이인가? 그거랑은 잘 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잘 안 맞는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비율이 좀 아쉽고요. 예전 S링크 지금 이거 업데이트 된 건데, 업데이트 되기 전에는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위 자르고 아래 자르고 하는 모습들을 주로 보여줬는데, 비율을 맞춘다고 위아래를 다 쓴다고 이렇게 비율을 맞췄는데도
조금 아쉬운 느낌을 보여주는 게 좀 어색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르노에서 이제 아이덴티티로 이제 세로형 디스플레이 S링크를 자꾸 쓰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듀얼 디스플레이로 나누던가, 아니면은 뭐 애플 카플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잘 적용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자, QM6를 주행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스티어링 휠이 조금 뻑뻑하다라고 말씀드린 거 제외하고도 일단은 정지 상태에서 악셀링을 조금 이제 출발하려고 악셀링을 딱 하는 순간 약간 훅 치는 느낌이 있어요. 훅 치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부드럽게 세팅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코나, 소나타, 아우디 Q7 지금 세대, 지금 네 번째 차량인 QM6 LP 차량을 주행하고 있는데, 이 네 번째 차량, 지금 여태껏 했던 차량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오토 홀드 기능이 없습니다. 또 괜히 왜 스피드 리미트 이런 기능만 있어가지고 오토 홀드 기능이 없어서 뭐 이런 신호 대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P 모드로 옮겨 놓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좀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훅 하고 하는데, 그게 훅 하고 나가면 괜찮은데 그냥 움찔 약간 이런 느낌만 딱 주고 있어서, 사실 주행하면서 막히는 도로가 많은 곳에서는 이런 이 훅 치는 느낌이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적응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어떤 차량이든 뭐 적응하면 좀 괜찮아지겠지만, 다양한 차량을 시승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이 차를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적응을 해야 되는 건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방배역에 거의 다 왔습니다. 방배역에 왔는데, 일단은 그러면 연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방배까지 오는데 1시간 4분이 걸렸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정확히 41분 정도 소요를 해서 방배역에 도착을 했는데, 코나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15.4km라는 상당히 좋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0 직분사 가솔린 터보 모델인 아우디 Q7 같은 경우는 6.9라는 꽤 좋은 연비를 보여줬는데, LPG 차량인 QM6 LP 차량은 지금 5.3 밖에 안 되는 살짝 아쉬운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이거 LPG 차량이 이게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물론 뭐 가솔린 차량과 뭐 1.6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LPG 연료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 그래도 차량 출력이나 뭐 이런 거를 비교한다고 보면, 일단 아우디 Q7 차량 같은 경우는 출력이 약 한 250마력 정도의 직분사 아우디 TFSI 엔진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이 차량 같으면 140마력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실제 토크도 19 토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좀 아쉬운 연비와 출력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 계속 주행을 하고요. 이제부터 방배, 서초, 교대, 강남 이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강남 퇴근길 연비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연비가 더 떨어질 거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역삼역에서 지금 심각한 정체를 겪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6시 22분입니다. 6시 22분이면 제가 출발한 지 한 1시간 20분 정도 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강남역에서 역삼, 선릉, 삼성까지 꽤 심한 정체를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목요일날 아우디 Q7을 했을 때는 지금 시간이었으면 제가 지금 잠실쯤에는 도착을 했었어야 돼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1시간 22분 만에 잠실역에 도착을 했는데 지금 저는 역삼까지 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에서 7km 정도 주행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연비는 4.4km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저 정체되는 빨간색 점들이 보이시나요, 저게? 네, 제 예상으로는 딱 한 2시간 컷으로 잠실에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과연 QM6 LP 차량은 4점 초반대에서 끝날지 아니면 정말 미친 척하고 3점대까지 갈지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제 예상으로는 이대로 가면 한 4.4나 4.5에서 아마 끝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주행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QM6 LP 차량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약 시간은 지금 정확히 1시간 3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시간 30분. 2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 보통 금요일, 제가 금요일 저녁에 하는 이유가 금요일 저녁에 가장 정체가 많기 때문에 코나 하이브리드 때와 좀 비슷한 결과에 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주행거리는 24.6km가 나왔고요. 코나 하이브리드 때도 그 Q7 때도 똑같이 24.7 24.6 뭐 이 정도 딱 나왔습니다. 자, 평균 속도는 8.8km로 굉장히 느린 속도로 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비, 자, 연비는 3.7km라는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7km 사실 이거 슈퍼카인 줄 알았어요. 사실 예상으로는 한 4km대, 4점 후반에서 5km대, 그래 5km대만 나와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3.7km라 그래서 솔직히 놀랬는데요. 전체적으로 이게 연비 효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우디 Q7이 잠실까지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렸으니까 뭐 절반 정도 빠르게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목요일은 1시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디 Q7 같은 경우는 연비가 6.2km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솔린 차량이니까 가솔린 요즘 금액 뭐 한 1,500원, 1,600원인데 그 1,500원이라고 잡았을 때 아우디 Q7 같은 경우는 6.2km라는 연비를 보여줬을 때 뭐 광명에서 잠실까지 5,800원 정도의 금액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LPG가 저렴하잖아요. LPG가 평균 가격을 이제 오늘 살펴보니까 한 83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3.7km라는 평균 연비를 곱해보면 3.7이면 지금 5,540원 정도, 저기 광명에서 잠실까지 오는데 5,540원 정도니까 사실상 대형 SUV, 이거는 사실 준대형 SUV라고 하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갭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는 도로를 좀 많이 가시는 분들, 특히 강남 LPG 충전이 조금 어려운 동네에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신다면 사실 LPG 차량이 이게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보다 도 놀라운 결과를 보여줘서 저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연비는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리고 막히는 데에서는 이게 오토 스탑이 없어서 그런지 연비가 굉장히 확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PG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고속 연비, 그리고 이런 막히는 도로의 연비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최악의 연비 4편째입니다. 4편인데 할 때마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는 또 어떤 차량을 가지고 갈지 아직 시승 일정이 뭐 다 잡히지가 않아서 시승이 확정되면 또 다른 차량으로, 또 다른 뭐 파워트레인 차량들로 이제 또 최악의 연비를 또 해보겠습니다. 자, 충성! 감사합니다. 라스카도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아쉬웠죠. 연비가 3km대 3.46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경석주행으로 얼마나 좋은 연비를 보여줄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비 테스트를 연비를 초기화를 하고요. 금천 IC 현재 강남 순환고속도로 초입해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양재 나가는 서남 통행료 1,600원이 정상 지불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남 톨게이트까지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서남 톨게이트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평균 연비는 14.7로요. 최악의 연비랑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기서 여기까지 사실 좀 오르막이에요. 전체적으로 좀 오르막 지대고요. 때문에 종합적인 평균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평지에서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로 한 80에서 90km, 뭐 한 100km를 놓고 보신다면 아마 평균 연비는 한 16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최고 연비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정말 QM6 LP 차량 연비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